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함양 후 찰식론과 그 의미의 축소로부터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이발 찰식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이발심을 관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곧 이발 속에 보존된 본성의 함양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한때 주자가 믿었는데, 이발 찰식의 공부법이 기상을 급박하게 한다는 걸 경험한 이후에는 이발 찰식론의 의미를 축소하게 되고 본성의 별도 함양을 주장하게 됩니다. 주자는 40세에 이르러 자신의 성체 심형의 중화 구설을 폐기하고 심통 성정의 중화 신설을 수립합니다. 성품이 몸체이고 마음이 작용이라는 중화 구설을 폐기하고 마음이 성품과 정감을 통괄한다. 심통 성정, 마음이 통괄하는 것이 성품과 정감 내지 감정이라는 중화 신설을 수립합니다. 이 시기의 주자는 천류와 미발기상이 체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함양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보존과 함양의 방법으로 새롭게 경이무실, 경건에서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건함에 의해 심중, 즉 미발기상이 상실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자의 문장인데요. 미발의 중이란 권체의 자연스러움이므로, 즉 본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므로 궁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때 경으로서 지키고 이 기상을 항상 보존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로부터 발출하는 것은 반드시 절도에 맞을 것이다. 이것이 일상에서의 본래 영역의 공부이다. 이발에 처해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이발 찰식은 이것이 싹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확증에 이르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중이 아니면 곧 성의 본연,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마음의 도가 거의 멈추게 될 것이다. 예. 이발의 기상인 심중은 일부러 찾을 필요 없고 다만 그것이 주어지면 경건으로 보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발의 때에는 양심의 싹을 관찰하여 보존하고 확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심중은 이제 중이라는 글자를 두 글자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심중, 마음의 중앙은 성의 본연의 모습이자 마음이 마땅한 도이고요. 이때 경건과 심중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어서요. 경건을 원인으로 하여 심중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하여 놓치지 않음이 곧 중의 이유라는 것이다. 경건하여 잃지 않음이 본래 중인 것은 아니고 단지 경건하여 잃지 않으면 중의 기상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공정함이 이는 아니지만
공정하여 사적인 것이 없으면 인인 것과 같다. 공정함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인이 함양되고 확충된다는 것이네요. 그다음 여기서도 경건하여 일치하음이 본래 중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경건하여 일치하음이 원인이 되어서 중, 즉 마음의 기상이 보존되고 확충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이발찰식의 의미가 축소되는데요. 주자는 42세에 이르러 함양과 찰식 중에 함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없앨 수 없지만 성인문화의 가르침에서는 함양을 자세히 가르치고 찰식을 소략하게 가르치는데 이 점은 인을 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인의 체를 인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 장, 곧 호갱이 지은 지연이라는 제목의 장에서의 의견과는 상반된다. 배우는 이가 판단한다면 그 득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맹자께서는 제선왕이 소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목하셨는데 이는 환하게 안 것, 즉 양심의 싹에 의하여 그를 이끈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다음에야 인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반드시 싹을 근거로 그 근본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근본을 먼저 배양하면서 그 가지와 잎이 스스로 무성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근본의 인식보다 근본의 배양, 근본의 함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네요. 성인문화에서는 함양을 자세히 가르치고 찰식을 소략하게 가르친다. 즉 함양이, 즉 미발의 함양이 이발의 찰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인 것이네요. 그리고 호갱이라는 사람은 지연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는데 그걸 지연장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지연이라는 말은 원래 맹자께서 맹자님 잘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지연하고 호연지기를 행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지언이라는 것은 말을 안다, 언어를 잘 안다 이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 말에 조리가 있고 없음을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갱은 인을 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인의 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자는 인의 체를 인식하는 것보다 인의 체를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네요. 그것을 근본을 먼저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양심의 싹을 근거로 인을 인식하려는 노력보다 인을 배양하여 양심의 싹이 확충되게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채용 이론론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사단지심 속에 인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사단지심의 관찰적 인식, 찰식은 곧 인의 찰식에 해당하고 동시에 인의 함양과 보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자도 한때는 그렇게 보았죠. 그러나 이제 주자는 심통성정, 마음이 성품과 정감을 통괄한다는 입장에서 마음은 성품을 함양해야 하고 마음은 정감을 찰식할 수 있다. 정감은 찰식하되 성품, 본성은 함양해야 한다. 이런 견해로 생각이 변한 것이네요. 도덕적 본성은 인식을 통해 강화되기보다는 함양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것이 이 문장수에 나타난 주자의 생각입니다. 또 이발찰식의 비판은 이심구심 비판으로도 나타나는데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감정의 찰식을 본성의 구함으로 간주하는 일은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관찰된 사물의 경중장단, 가볍고 무겁고 길고 짧음이 있듯이 찰식된 마음에도 경중장단이 있어서 이 경중장단을 지닌 찰식된 마음을 본성 그 자체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자의 문장입니다. 미발 이전에는 마땅히 경으로서 함양을 지속하고 이발 이후에는 마땅히 경건으로서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발의 감정은 마음의 작용인데 여기에서 자세히 살피는 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심, 관심, 이발의 곳에서 마음의 본체라는 저울로서 그 마음에 발출된 것을 자세히 살피면 아마 이발의 경중장단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발심을 마음의 본체인 인과 비교해 본다면 이발심에는 그때마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물이 모두 그러하지만 마음이 더욱 그렇다는 말이지요. 만약 발출된 마음에 의해 마음의 본체를 구하려 한다면 이러한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발출된 마음을 마음의 본체로 간주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치다. 이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것이 호씨, 호상학파 사람들의 인을 행하려다 범한 과오를 보고 인을 안다는 소리 행해지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이 표현도 다소 애매한데요. 이것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관과 지인, 과오를 관찰하고 인을 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과실을 범한 것을 보고 그 과실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에 의해
그 과실을 범한 사람의 인이 있는가 없는가, 인이 잘 발휘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인을 과오를 범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어서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크게 나무라지 않으면 나무라지 않는 사람에게 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정리하면 과오를 범한 사람 자신에게 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해석과 과오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해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드러난 과오와 본체로서의 인 사이에 직접적 연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과오는 경중장단을 지닌 찰식된 마음에 해당하고 인은 본성 그 자체이니까 과오로부터 인을 직접 추리해내는 것, 이것은 설득력이 적다라고 주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주자는 찰식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찰식을 통한 본체인식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체의 함양에 의해 이발을 제어해야지 이발을 통해 본체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발심이라는 작용 속에 본체가 놓여 있다고 보고 이발심 속에서 본체를 구하려고 하면 그거는 최형 이론설에 의하면 맞을 수 있지만 심통 성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네요. 또 성체 심용설, 본성이 본체이고 마음이 작용이라는 성체 심용설은 체용 이론설의 토대를 둔 것인데요. 성체 실용설에서는 성체 심용설에서는 이발을 통해 본체를 구한다는 것이 용납될 수도 있겠지만 심통성정설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이심구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이원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자의 문장입니다. 근래의 장자수의 논의는 사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 섬김을 사친이라고 하는 것이네요. 부모 섬김의 상황에서는 사친이 어떤 일인지 체인해야 이른바 인을 인식할 수 있고, 사형, 형님 섬김, 형을 섬기는 일의 상황에서는 사형이 어떤 일인지 체인해야 비로소 의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은 형을 섬기는 일이고 사친은 부모를 섬기는 일인데 이것은 다
마음의 작용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어떤 일인지를 체인해야 이른바 인이나 의와 같은 본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장자소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내 생각에는 만약 이와 같다면 전면에서는 이 마음을 미루어 사칭하고 이어서는 배후에서 이 인을 찾아 취합니다. 전면에서는 이 마음을 미루어 사용하고 이어서 또 한 마음으로 찾아가 이 의를 찾아 취합니다. 이는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가가 곧 이와 같습니다. 그 말을 보면 서 있는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연구해야 하고 앉은 자리에서 당신이 연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눈썹을 치켜들고 눈을 부릅뜨고 몽둥이로 치고 고함을 치는 이유는 모두 서 있는 자리에서 다그치고 가르쳐 당신이 마음을 감당하고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 때문에 그것을 선법에 설법하는 기세, 선기라고 합니다.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이네요. 큰 스님들이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하는 것들은 마음으로 마음을 찾게 하게끔 하는 일이라는 것이네요. 그런 선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기는 결국 이심구심을 강요하거나 촉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을 이원화시켜서 앞의 마음을 뒤의 마음이 뒤쫓아가서 인식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적절한 수양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장자소는 사친하고 사용하는 마음을 스스로 체인하면 인과 의를 인식하게 된다고 봅니다. 장자소의 입장은 자신의 그때마다의 사단지심을 자신의 마음에 의해 체인하면 사덕을 인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자는 이것이 마음이 둘로 분열되어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반성하는 마음이 이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기가 쉽지요.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과거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마음을 반성한다. 뉘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되돌아본다는 의미로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과거를 되돌아본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반성한다는 것인데 그런 반성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마음 속에 이전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사덕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사단지심은 인식할 수 있겠지만 사단지심 속에 사덕이 내재해 있다고 보고 내재된 사덕도 인식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주자의 비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자의 의미 축소와 거경 국리론을 보겠습니다. 정자가 수양론의 한 방법으로 주자가 이통 선생이 정자, 묵자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따라 하고는 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축소하고 오히려 거경 국리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먼저 유교의 실리와 불교의 공리를 보겠습니다. 주자는 천리를 중시하는 유교가 공리를 중시하는 불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불교대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주자는 유교도니까 유교도 입장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이치를 하나로 여기나 저들은 마음과 이치를 둘로 여기니 일부러 이와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 견처 보는 곳이 달라서이다. 저들은 마음이 텅 비고 이치가 없음을 보지만 우리는 마음이 비록 텅 비어 있으나 만물을 또는 만물의 이치를 다 구비함을 본다. 비록 우리가 마음과 이치를 하나라고 하지만 기품과 무력의 사사로움을 살피지 않으면 보는 일이 진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과 이치를 둘로 여기는 불교와 같은 병폐가 있게 된다. 이것이 대학에서 경물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공리를 중시하면서 경물을 하지 않아서 천리를 알지 못한다는 게 주자의 주장인데요. 주자는 마음이 원래 만리를 선언적으로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전 시간에 살펴본 바로는 주자는 마음속에서 만리를 구할 수 없다고 사물회로 나아가서 경물, 치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초기에는 마음속에 만리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후기에는 긍정적인 견해로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만리 구비는 사람이 경물공리의 과정 중에 만리를 리에 수렴하고 리일, 만가지 이치를 하나의 이치에 수렴하고 리일에 의해 만리를 관통하게 되는, 즉 하나의 이치에 의해 만가지 이치를 관통하게 되는 이른바 활용관통을 통해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이 거경함양을 통해 무력의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리구비를 위한 경물공유와 존심양성을 위한 거경함양이 주자 수양론의 두 축이 됩니다. 미발 공부로서의 정자의 의미가 축소되는데요. 유교의 정자는 사료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을 단절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용인데요. 정자는 자선 입정하듯이 하여 사료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음을 수렴하여 쓸데없는 생각을 지어내지 못하게 한다면 이 마음이 맑아서 일삼음이 없게 되어 자연히 이치에 대해 한결같게 될 것입니다. 자선 입정은 무분별 상태에 들어서는 것인데요. 그것을 주자는 사료의 단절이라고 표현했고요. 근데 유교에서의 정자는 사료의 단절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을 단절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자는 정자가 미발 공부만이 아니라 도리숙고의 이발 공부의 방법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용문인데요. 사람에게는 정자하여 생각이 없는 때도 있고 도리를 생각하는 때도 있는데, 그래서 생각이 없는 때는 미발 공부가 되고요. 도리를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은 이건 이발 공부에 해당하는데요. 어찌 이 두 길을 구분하여 정자할 때의 공부와 독서할 때의 공부가 판이하여 같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요? 정자를 미발 공부로 독서를
이발 공부로 이렇게 정확히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네요. 정자에 임해 함양할 때란 바로 도리를 몸소 성찰하고 생각하여 해석하려 하는 것, 이것이 단지 이것이 함양입니다. 이것은 환기함과 이끌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리에 나아가서 저 나쁜 생각과 망령된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도리를 생각할 때 저절로 나쁜 생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자해서요, 고요하게 앉아서 눈을 감은 채로 도리를 숙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의예지 신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일까? 인의예지 신이 사람과 만날 때 작용을 한다면, 작용을 발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발현하게 될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인의예지신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도 물어보고 생각해 보고요. 그런 생각은 생각을 환기하고 생각을 이끄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는 생각, 즉 멀리 저기로 떠나 있는 생각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것, 이끌어오는 것, 이것도 정자이고 그것은 미발 공부 때 하는 일인데요. 정자에서 이런 환기함과 이끌음의 미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를 숙고하면서 나쁜 생각을 물리치는 것, 그것도 정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자는 환기함과 이끌음에 의해 놓아버렸던 마음을 수습하는 소극적 미발 함양법이자 도리를 사유하고 해석함에 의해 나쁜 생각을 물리치는 적극적 이발 함양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에는 소극적 미발 함양법으로서의 정자를 말했는데 후기에는 적극적 이발 함양법으로 정자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발 함양법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지요. 도리숙고는 이발심 상태이죠. 근데 이발심 상태에서 사덕을 숙고하면 사덕이 함양된다는 것이에요. 이발심에 의해 미발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정자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결국 정자에서 미발 공부의 의미가 축소되고 국리 공부의 의미가 추가됨에 따라 주자의 수양론과 불교의 수행론은 더욱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교 수행론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겠습니다. 주자 수양론이 불교 수행론과 어떤 구조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